김건희는 제가 봤을 땐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 계엄 사태 1년, 내란 관련 책임자들이 수사와 재판대에 서는 오늘 김건희는 첫 15년 구형에 이어 남은 혐의들까지 마주해야 할 자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 정도라면 앞으로의 총구형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 위의 특권이 무너지는 첫 신호가 오늘 선명해졌습니다. 주가를 조작하고 통일교와 유착해 금품을 수수하고 대선을 앞두고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해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최후 진술도 이어졌는데요. 특검 구형에 대해 억울한 점도 많고 다툴 여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1심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검정색 코트를 입고 마스크와 안경을 쓴 채 피고인석에 앉아 변호인과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공교롭게도 12.3 비상계엄 1년 만에 열린 결심 공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선 특검보 3명과 검사 11명, 그리고 민중기 특별검사까지 직접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유착 관련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 명태균 씨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을 구형해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벌금 20억 원과 추징금 약 9억 4천만 원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존재해왔다며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무너뜨렸고 선거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지만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며 법정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어쨌든 국민들께 신뢰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구형 순간 고개를 숙이고 최후 진술 도중 헛웃음을 짓기도 했지만 중계에는 담기지 못했습니다. 재판부가 김 씨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중계에 실익이 없다며 특검의 신문 중계 신청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열립니다. 특검은 내일 김건희 씨를 다시 불러 명품 수수와 매관 매직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건희 여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챙겼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국민에게 죄송하다면서 억울한 점이 많다고도 했습니다. 마스크 위아래를 거꾸로 쓴 김건희 여사가 법정 경위에게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으로 들어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처음으로 직접 재판에 나온 가운데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을, 공천 개입 혐의에는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시세 조종 계획을 알고 자금을 제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부인의 지위를 활용해 통일교 청탁을 들어주고 사익을 챙겨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주식 매매 방식에 무지한 사실상 피해자라며 주가 조작 무죄를 주장했고 통일교 측 샤넬 가방은 대가성이 없고 당선을 축하하는 의례적 선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는 1분가량의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자격에 비해 잘못한 게 많다며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특검 주장에는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8일에 열립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뇌물, 공천 개입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및 벌금 20억 원, 추징금 약 8억 1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약 1억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2010년 10월에서 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 허수, 매수 통정 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최후 진술에 나선 김 씨는 특검 구형이 나온 뒤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한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며 어쨌든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또 오늘 특검에 또 김건희 씨에 대한 구형 소식이 있어서 그거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기소됐던 김건희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이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군요.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통일교 등의 청탁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건희 씨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민중기 특검이 오늘 직접 법정에 나왔고요. 예.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특검보도 함께 출석을 했습니다. 예. 오전 피고인 신문에서 특검 측은 김건희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3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김 씨가 모두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여기서 신문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구형을 검찰 특검에서 했는데 일단은 아까 전에 이제 징역 15년이다라고 뭉뚱그려서 계산을 해주셨는데 예. 나눠서 보면은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는 별도로 형량을 산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따졌을 때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 3천만 원 구형을 했고요. 예.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약 8억 1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특검이 구형을 했습니다. 예. 특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범행 이후에 모든 범행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예. 김건희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다라고 했고 어쨌든 국민들에게 심려 끼친 점은 죄송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헛웃음을 지었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이라고 그랬어요? 네. 어쨌든. 와. 그리고 또 멘트 중에 국민에게 신뢰를 신뢰. 범했다. 신뢰다. 신뢰지만. 아니 뭐 엄숙한 데서 트림했어요? 그 정도로 실례지만 본것 같아요. 지나갈게요. 실례지만은 그럴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실례지만 그렇죠. 먼저 먹겠습니다. 참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나 참 저분들의 사고방식 좀 아직도 이해 못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뭐 입장문 낸 거 보니까 네.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예. 윤건희 씨도 좀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15년 구형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이 거였에 대해서. 근데 예. 한 16개 혐의인가요? 18개 혐의 있잖아요. 현재 재판은 3개 혐의. 3개 혐의인데 앞으로 더 예, 조사하게 주가 되면 조작, 음흠. 그다음에 건진으로 같은 받은 명품들에 대한 알선수재,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된 네. 정치자금법 위반 이렇게 3개 혐의만 있습니다. 이 뒤에도 많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반으로만 한다고 해도 7년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네. 최소한 10개 혐의로 기소된다고 하면 예. 뭐 한 70년, 그러니까 그냥 산수로 계산해 보면 예. 여생을 감옥에서 썩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래서 저는 좀 빨리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사죄하는 모습도 보여야지 저렇게 뻔뻔한 모습 보이면은요. 예. 정말 국민들의 분노가 더 높아질 겁니다. 예.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그런 말 할 거면 아예 그냥 입을 닫으세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동정을 얻는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특검의 구형이고 이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1월 28일 날 있다고 하는데 김수희 평론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구형량과 이게 그대로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냐? 네. 일단 형량이 알선수재랑 증권범죄 관련해서 11년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을 해두고 있는데 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 주가 조작 액수로 특정이 된 게 8억 원 정도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에 해당하는 시세 조종 등 증권 범죄인데 예. 이게 기본이 3년 내지 6년이고 그런데 주가에 영향을 크게 끼쳤거나 또 치밀한 계획이나 조직법 범죄 등의 범행 수법이 불량한 경우, 그러니까 두 가지 가중 요소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량 범위가 4년 내지 10년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예. 여기에 이제 알선수재를 합산한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 범죄 형량을 단순 합산하는 게 아니라 제2범죄 같은 경우는 절반의 형량을 합산을 하거든요. 근데 대충 알선수재를 한 1억 원 정도 했을 때, 김건희 씨가 8천만 원 특정이 됐는데, 예. 1억 원을 했을 때는 한 2년 정도 나온다고요. 그럼 알선수재 형량은 아무래도 1년 정도 합산됐을 것 같고, 그러면 사실 10년 정도, 상당 부분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책정된 것 같고, 특검 입장에서는 거의 최대치에 이르는
형량을 구형을 한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검에서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법대에 다 섰는데 김건희 씨만 예외였다. 사법 시스템이 무력화됐다. 이런 점들에서 좀 더 가중을 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아주 좋은 분석이네요. 지금 일부만 나왔잖아요. 세개 예. 혐의. 그러니까 예. 여기에서는 통일교로부터 받은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는 들어가 있지만 서희건설을 또 받은 반클리프 목걸이 다이아몬드 이것도 6천만 원대죠. 그렇죠. 이런 것도 빠졌어요. 3종 세트.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배용 씨로부터 받은 금고무기도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재판이 다 진행 중이죠. 거기다가 그 김상민 검사가 줬던 역시 이완화백의 그림도 다 빠져 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알선수재를 적용했는데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무원에게 알선해서 수재 재물을 중간에서. 받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만약 공무원과 공모했다면 뇌물죄가 적용이 됩니다. 아하.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김건희 씨는 뇌물죄가 맞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보는 게 타당해요. V0의 자리를 열어준 건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수사나 이런 게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뇌물죄 기소를 검토하다가 알선수재로 그냥 갔는데 이게 나중에 다 뇌물죄가 전 될 거라고 봐요. 그럼 알선수재는 형량이 좀 낮은 편인데 뇌물죄는 1억 원 이상이면 10년 이상입니다. 확 올라갑니다. 예. 받은 게 그냥 봐도 1억이 넘어요. 그래서 꽤 오래 사실 거다. 적응하셔라라고 박지원 얘기하고 의원님 싶습니다.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화가 나요. 김건희 씨의 네. 여러 가지 행태 지금 변명하는 거 보면 너무 화가 나는 게 예. 우리나라 국격을 정말 땅에 떨어뜨린 거 아니냐. 20, 30년 전에 뭐 어떤 후진 국가에서 벌어질 만한 일들을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 대통령 부인이 이런 짓을 하면서 왕노릇을 했다라는 게 너무 화가 나고 부끄럽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 이분이 이거 참 비상겸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었다라는 얘기했고 국민을 짓밟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레드카드를 들자. 나를 밟고 일어서라. 현 정권의 레드카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분 지금 하나만 건질 게 있어요. 그 되게 길더라고요. 네, 맞아. 입장문 엄청 길었는데. 네. 윤석열 피고인을 밟고 일어서고 싶습니다. 그냥 진짜로. 밟고 싶다. 그거 하나만. 네, 그것만 동의하지. 나머지는 슬퍼요, 사실. 처음부터 네. 끝까지 와, 이 해괴한 소리를 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구나. 이건 병이다.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저도 딱 그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저를 밟고 일어서라라고 했을 때 예. 밟기만 하겠다. 알겠습니다. 김건희가 구형 오늘 결심 공판에서 구형 받았죠? 네, 구형 받았습니다. 징역 15년 구형을 받았고 일단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1년 그리고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4년 이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시장법 위반은 주가 조작인 거고요. 주가 조작. 그래서 11년 받았는데 그러면 그동안 특검이 아니 검찰들은 뭔 수사를 했느냐 계속 무혐의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특검에서 조사해서 11년 구형을 했고 정치자금은 그 명태균. 목걸이 받고 이런 건가요? 아니요, 자본시장법 위반하고 이제 알선수재, 그 목걸이까지 포함해서 그게 11년인 것 같고 정치자금법은 이제 명태균 여론조사를 거죠. 말하는 것 돈 같습니다. 안 준 거네. 네. 그래가지고 4년, 15년 받았는데 이게 다가 아니죠. 앞으로 더 있죠. 예, 지금 하나가 입건돼서 수사 중인 게 정당법 위반, 그 통일교 입당한 것들, 그 부분이 있고 아직 입건 안 됐지만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이제 수사돼서 기소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구형이 이게 사실 좀 말이 많은데 약한 것 같아요. 약한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제 찾아보니까 공소장에서는 김건희가 얻은 이익을 8억 원으로 특정을 했더라고요. 많이 벌었네요. 8억 원으로 특정했으면은 일단 5억 이상이면 사실 징역 30년까지도 가능은 해요. 근데 이게 아마 좀 기계적으로 본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드는 게 양형 기준을 찾아보니까 김건희는 10년 이전이 15년 이전 범죄잖아요, 거의. 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주가 조작은 최대 10년형이었어요. 근데 특별히 5억이 넘어가면 조금 더 구형이 가능은 해요. 근데 양형 기준상 가중 구간이 4년에서 7년이에요. 차익이 5억에서 50억 사이일 때. 4년에서 7년이잖아요. 그러면 4년, 7년 가운데가 어디예요? 5.5억. 그래서 15. 5년 6개월. 네. 5년 6개월이거든요. 근데 이제 김건희 같은 경우에 영부인 지위나 이런 걸 이용했으니까 그냥 2배 때린 것 같아요. 5.5의 2배는 11년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계산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30년까지 가능했다. 박근혜 최순실하고 비교하면 박근혜 최순실 너무 억울할 것 같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 근데 아마 이제 금액을 본 것 같지 않나 싶어요. 걔네들은 금액이 이제 몇백억이었으니까. 이게 15년인데 그 김변 말처럼
아직 남았잖아요. 예. 지금 이제 빨리 기소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사실은. 아직 남았는데 그 학이 남았다는 게 뭐예요? 지금 확실하게 돼 있는 거는 정당법 위반. 정당법 위반. 네, 그 통일교 입당 의혹. 예. 네, 그거 관련해 가지고 공천 개입도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공천 개입도 이제 선거법이나 예를 이런 들면 거 나올 수 우크라이나 있고. 그 있잖아요. 그 예, 주가 그리고 이제 조작. 또 다른 도이치 말고 다른 주가 그렇지. 조작이나 뭐 이런 거 나올 그러니까 수 있고. 아직 양평도 안 나왔어요. 양평도 안 나왔죠. 양평도 안 나오고. 양평 문제, 공천 개입 문제 이런 거 다 하면 계속 추가로 더 뜰 수도 있다. 여기에 또 내란 특검도 지금 개헌 관련돼서 뭐 조사를 하고 하고 있잖아요.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내란이 나와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란 우두머리가 바뀔 수 있어. 그렇죠. 갑자기 윤석열은 그럼 주요임무 종사자예요? 네, 윤석열 갑자기 공소장 변경 주요임무 종사자로.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특검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종합 특검을 한 번 더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고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중앙수사본부로 옮기든가 검찰로 넘기든가. 그래서 수사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했던 수사를 계속하면 김건희는 계속 추가가 뜬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15년이 너무 약한데 할 게 아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앞으로 계속 있다는 거지. 거기 댓글도 나오네. 3부 토건도 있고. 아직 물었다니까요. 아니 미국 같은 데는 뭐 200년, 300년 이런 거 형량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안 나오지. 김건희 정도면. 우리나라에 뭐 최대로 줄 수 있는 그런 제한이 있어요, 형이?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제외하고? 무기징역을 제외하고는 50년입니다. 50년까지밖에 안 돼요. 유기징역 상한은 50년. 이거 너무 옛날 수명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뭐 원래는 옛날엔 30년이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좀 늘린 그것도 거예요. 좀 늘린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더 옛날에는 15년이었고. 아이고. 근데 이제 그래서 무기징역에서 백세 시대인데. 한 번 무기징역을 감형하면 10년에서 50년 사이 징역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김건희는 제가 봤을 땐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